안녕하세요. 전영미입니다. 네, 오늘도 맨발 걷기 하셨습니까? 네, 맨발 걷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려고 하면 저는 희망, 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건강해지기 위한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맨발 걷기다. 건강을 위한 희망을 갖는 것이 맨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요. 박동창 선생님께서 쓰신 새로운 책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아주 보석 같은 그런 글들이 많이 있지만 권마사님의 치유 사례를 이번에는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에는요, 허혈성 뇌졸중, 이명, 두통이 눈 녹듯 사라지다 라고 쓰여 있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의 맨발 걷기 치료 사례 및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박동창 회장님은 저의 은인이시고 맨발 걷기는 최고의 건강 기법입니다. 맨발 걷기로 혈액순환이 확실히 개선되었고 두통이 사라졌고 이명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의 경험을 건강 과신, 1차 위기, 2차 위기, 맨발 치유 등 각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 과신. 저는 한동안 제 건강을 자신해 왔습니다. 술자리도 즐겼죠. 새벽엔 규칙적으로 운동장을 달렸습니다. 하루에 5, 6km, 주말엔 하루에 10km를 달렸습니다. 잦은 술자리에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긴 생토마토즙을 마셔 피부도 좋고 동안이고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생활은 바뀌었습니다. 먼저 운동을 소홀히 했습니다. 운동을 하겠다는 욕구가 줄어들고 운동 습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직접 만든 매실, 피자도 효소로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술자리는 줄어들지 않았죠.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1차 위기. 운동으로 55kg까지 유지되던 몸무게가 70kg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2년 만에 급격히 몸무게가 늘어나고 혈당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맛있고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혈당 수치를 무시했습니다. 조깅을 하지는 않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해 하루에 1.5에서 2만 보씩 걸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아침에 출근 전 우면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한여름 땡볕 아래 여의도 외곽 자전거 도로를 걸을 때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혈액은 점점 더 끈끈해졌을 것입니다. 몸이 서서히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발에 경련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양발에 경련이 있기도 했습니다. 손발에 힘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2017년 9월 회사를 옮겼습니다. 전직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면 급격히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고, 화가 나면 스스로 참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늦가을이 되면서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술자리를 거절해야 한다고 몸이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들 힘이 없어 오른손으로 들지 못하고 왼손으로 마실 때도 있었습니다. 과음한 어느 날 좀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전일 과음에 아침을 걸러 몸에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소꼬리 곰탕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몸이 급격히 이상해짐을 느꼈습니다. 밥 먹기를 포기하고 차가운 물을 몇 컵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급히 마쳤습니다. 근처 한의원으로 가서 몸이 이상하다, 중풍이 오는 것 같다고 침을 놔달라고 했습니다. 한의사는 목 뒤 경추 계통이 뭉치면 그럴 수 있다는 진단을 하고 기계를 통한 마사지와 약침, 부황, 열손가락 사열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마치니 몸 상태가 최근보다 확실히 좋아짐을 느껴 기분이 좋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제 몸의 독이었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스테롤은 몸속에서 콜레스테롤로 바뀐다고 합니다. 다시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오후 휴가를 내고 회사 대표님이 소개한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MRI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나 일과성 뇌허혈 장애가 있으니 일주일간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막혔던 혈관이 뚫렸지만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니 무조건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퇴원해버렸는데 정말이지 그날은 다음날 못 일어날까봐 겁이 난 채로 좋지 않은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잠을 잤습니다. 의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고지혈증 치료제 위주의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간장약을 몇 주 먹었고 혈액을 묽게 해준다는 아스피린 프로텍트를 매일 3달간 먹었습니다. 또한 저는 당뇨와 콜레스테롤에 대하여 공부를 했고 스스로 생현미식을 결정했습니다. 물에 불린 생현미와 생야채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일간 알코올을 끊었습니다. 음식 조절의 결과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급격히 떨어져 바로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3. 2차 위기. 귀가 민감해져 아이들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철역의 공조기, 버스 엔진 소리가
쿵쾅쿵쾅 들리기 시작했고 맥박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명 치료제를 처방받으니 하나는 스테로이드이고 다른 두 개는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먹으니 낮춰졌던 식전 혈당 수치가 140에서 150으로 올라갔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먹을 때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명은 초기에 치료되지 않으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몸이 허약해져 신장 기능 약화 등의 원인으로 이명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식이 조절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지방, 고단백, 알코올과 가까워졌습니다. 이명이 장기화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명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 할수록 두뇌의 시냅스가 이명 회로를 만들기 때문에 이명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양방, 한방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명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이명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아스피린의 부작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아스피린이 귀 속 달팽이관의 아우터 헤어설의 프레스틴이라는 운동 단백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프레스틴 단백질의 음이온 결합 부위에서 염소 이온의 결합을 방해하여 아우터 헤어셀의 전기 운동성을 줄이고 소리의 전달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한의사들도 아스피린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아스피린의 복용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명이 좀 나아지는 듯 했으나 참기 어려웠고 이명 스트레스로 두통이 왔습니다. 네 번째, 맨발 치유. 2018년 7월 말 우연한 계기로 직장 카톡방에서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2주년 행사 안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맨발 걷기의 효능을 더 확인하였습니다. 그날이었는지 그 다음 날이었는지 저는 학교 운동장에 가서 약 4km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올랐던 우면산을 맨발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카페를 보고 대모산을 찾아 회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맨발 걷기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무거웠는데 희한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또한 거의 매일 우면산을 맨발로 걸어 올라가면서 이명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과거 증세가 심했을 때 이명의 강도가 10이었다면 지금은 1에서 2 정도로 낮아져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새벽에 기상했을 때는 이명 증세가 좀 남아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 다리에 경련이 나는 현상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서 맨발 걷기를 줄이면 호정되던 이명이 나빠질까 걱정하였지만 다행히 잘 넘겨왔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맨발 소식에 자극을 받으면서 논 위에서도 걸어보았고 학교 운동장 등 공터에서 꾸준히 맨발 걷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새벽 우면산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저는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엄청난 건강 비결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맨발 걷기를 통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꿈을 이루십시오.